고양 시민 MC 정현우와 고양시에 대해 1도 모르는 9월본 MC 이경아, 고양시 명소와 정보를 낱낱이 소개해드립니다. 고양시에서 꼭 가볼 만한 곳을 모아 전해드립니다. 명소에서 사진도 찍고 맛있는 것도 먹고 여러분의 여행 계획에 MSG 한 스푼 얹어드리는 방송. 본격 고양시 명소 소개 방송 어디 갈 고양? 청취자 여러분은 이번 주말 계획 세우셨나요? 도심을 떠나 고양시로 나들이는 어떠신가요? 어디 갈 고양?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MC 정현우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디 갈 고양 MC 이경아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꽃우물 동네 화정입니다. 네, 맞습니다. 화정, 한자음 그대로 꽃우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곳이죠. 네. 화려함을 상징하는 꽃과 또 우물을 뜻해서 고양시에서 중심이 되는 핫한 곳,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를 의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네. 오늘 6회 주제 명소로서 어떤 이야기를 담아내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네, 고양시에서 중심이 되는 핫한 곳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느 정도는 맞히신 것 같아요. 네, 예로부터 화정은 맞습니다. 고양시 덕양구의 중심지였어요. 경아씨 말처럼 우물과 관련이 되어 있는데, 지금의 화정 1동 꽃우물 마을과 화정 2동 찬우물 마을의 이름을 따서 화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네, 옛날에 꽃물 마을은 깨끗한 개울이 있었는데 이 개울에 꽃이 떠내려간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고요. 옛 찬우물 마을은 차고 물맛이 좋은 우물이 있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네, 정말 우물을 중심으로 마을이 형성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나 싶은데요. 특히나 수도시설이 없던 옛날에는 이 우물이 꼭 중요한, 소중한 존재일 뿐더러 신성한 것이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우물이 이 화정동에는 2곳이나 있었다고 하니까 정말 핫한 곳이 아닐 수가 없네요. 네, 그런가요? 네, 그렇죠. 이렇게 옛날부터 사람들의 중심이 됐고 살기 좋은 동네로 자리 잡았던 이 화정은 화정 문화의 거리가 형성이 되어서 젊은이들에게 더욱 사랑받는 곳이 됐습니다. 네. 물맛도 좋고 깨끗한 화정이다. 이런 것 같은데. 그렇죠. 한마디로 물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이런 곳에는 사람 모이는 곳엔 이야기가 있고 또 문화와 예술이 꽃핀다고 하잖아요. 화정이 꼭 그런 곳이 아닐까요? 맞습니다. 화정동의 이 한가운데를 가로지르고 있는 화정 문화의 거리는 고양시 화정 주민들의 쉼터로 알려져 있고요. 또 젊은이들의 문화를 창조, 공유, 확산시키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네. 그 중에서 중앙 분수대는 여름철 시민들의 더위를 식혀주기도 하고 다양한 공연과 행사의 무대 기능도 하면서 더욱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네. 제가 말씀 듣다 보니까 문화를 창조하고 공유하고 확산시키는 곳이라고 하면 서울로 치면 홍대 같은 그런 곳인가요? 서울로 치면 홍대다. 어쩌면 더 좋은 곳일 수도 있겠습니다. 네. 더 좋은 곳이라고 하니까 정말 궁금한데요. 네. 사람들이 모이는 만큼 이야기와 매력이 넘치는 곳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화정에 좀 클럽도 있으면 또 괜찮을 것 같은데요. 클럽은 없습니다. 젊은이들이 모이는 곳인데 클럽이 없다니 또 생소하네요. 나이트 클럽이나 그런 건 있는 것 같은데요. 아무튼 네. 매년 또 고양시 문화 행사가 열리는 곳이기도 하다고요. 그렇죠. 요즘 안 그래도 이 날씨가 좋잖아요. 네. 그래서 축제 계절이 찾아왔습니다. 그럼요. 고양 행주 문화제가 열리는데요. 얼마 전, 그러니까 어제였죠. 9월 10일, 9월 9일부터 9월 10일 이렇게 2017 고양 행주 문화제 역시 이곳에서 열렸습니다. 고양 행주 문화제. 네. 많은 고양 시민분들이 참여해서 열기가 정말 뜨거웠는데요. 역사와 문화를 녹여낸 퍼레이드와 각종 부대 행사가 이어졌습니다. 역사와 문화의 콜라보라. 네. 화려하고 알찬 축제였다고 듣기는 했어요. 벌써 이게 축제가 개막되기 전부터 언론에서도 보도를 하고 소문이 자자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이번에 제가 기사를 본 바로는 평화의 염원과 메시지까지 담겨 있어서 더 의미 있는 문화의 밤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경아 씨도 참 이 서울 시민이다 보니까 아쉬운데요. 와서 보셨으면 정말 좋아하셨을 것 같은데
네, 좀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요. 굉장히 아쉽네요. 네. 다음엔 꼭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말만 그러지 말고 한 번쯤은 좀 와봤으면 좋겠어요. 쯤이 아니라 여러 번 이미 가긴 했어요. 조용히. 소문 없이. 네. 나중에 뭐 어디갈 봉하 맞나요? 봉하인가요? 봉화? 어디갈 봉화, 어디갈 영주 이런 거 하면은 뭐 제가 찾아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굳이 팟캐스트를 하지 않아 평상시에 저희 고향을 소개하고 자랑하고 있죠. 아, 그렇습니까? 네. 왜냐면 이제 다른 분들이 봉하 마을과 헷갈려요, 진짜. 군과 헷갈려 네. 하시더라고요. 음. 그래서 저희는 산 좋고 물 좋은 봉화군이라는 다른 곳이다. 네, 그러면서 저희 동네 홍보를 시작하죠. 여러분 곧 있으면 가을에 봉화 송이 축제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5대 축제라고 하면 미치겠다. 크고 좋은 축제인데요. 여러분 네. 봉화군도 한번 검색해 보시고 찾아가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저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이거 봉화군에서 한번 들어봐 주셔야 될 텐데 아쉽네요. 버섯 좋아해서요. 가볼게요. 꼭 가볼게요. 네, 아무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우리 화정에 맛집도 많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네, 소개 좀 해주세요. 네. 화정에 화정 5단지 화정 도서관 뒤편에 국사복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쪽에 막 오리고기집이 정말 많아요. 유황 오리고기 그리고 산이화라는 곳이 있는데 한식집으로 굉장히 유명하고요. 또 그 밖에도 굉장히 먹거리가 많은데 착한 낙지라는 곳도 있습니다. 또 명지병원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화정 3단지, 4단지 그쪽 4단지에서 6단지 사이에 또 명지병원 옆에도 맛집이 되게 많은데 그 일산 칼국수 체인점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곳이 바로 원조입니다. 일산 칼국수의 원조집. 네. 저는 개인적으로 오리고기 굉장히 좋아해요. 오리고기요? 훈제오리. 너무 훈제요리. 오리 주물럭도 너무 좋고. 그래요? 오리 백숙도 너무 좋고. 오리 백숙이 끝내주죠? 네, 오리 백숙은 그냥 끝나죠. 아하. 국물이 그냥 끝내주고. 네, 몸에 굉장히 좋고. 맞습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 근처에 오리백숙집이 있는데 거기 주인 아주머니께서는 오리백숙의 국물이 그렇게 몸에 좋다면 테이크아웃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요? 그 정도로 좋은 오리를 화정동에서 유명하다고 하니까 꼭 가봐야겠네요. 진짜. 전 진짜 먹방 여행 굉장히 좋아하는 거 아시죠? 네. 맨날 가보겠대, 안 가면서. 알게 모르게 저 되게 많이 갔어요. 그래요? 행주산동 쪽에 어탕국수 먹으러도 갔습니다. 갔어요? 언제 왔어요? 간지 한 달 좀 지났을 거예요. 그냥 다른 지역 놀러 가는 길에 들러서 그랬군요. 팀이 조용히 몰래 가고 있습니다. 네. 행주연수 어탕국수는 제가 그 페이스북 페이지에도 사진을 올렸지만은 저도 한 달 전에 갔었는데 그때 계셨나? 네, 여기 청취자 여러분 사실 저희가 이렇게 친하지는 않습니다. 평소에 그래서 자주 만나는 사이는 아니에요. 그래서 비즈니스를 위해 존중을 해주고. 네, 별로 존중은 저는 안 합니다. 네, 어쨌든 네 말이 이렇게 존중 못 받고 있어요. 어쨌든 일산 칼국수도 굉장히 맛있고 또 가성비가 훌륭해서 한 번쯤 꼭 오실 때 들러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맛집이 굉장히 많은데요. 다음에 꼭 와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렇게 또 고양시 3대 문화거리 중에 하나인 화정 문화거리, 다양한 공연과 문화축제, 또 맛있는 먹거리로 고향 주민들에게 꾸준히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이렇게 시민들의 건전한 휴식 공간으로 자리 잡기까지 어려움도 있었다고 들었어요. 예, 한때 이곳에 유흥업소랑 퇴폐업소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특히 화정 문화광장, 여기는 좀 탈선 청소년들의 모임 장소이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대학 시절에 제가 그 선배 후배 동기들한테 화정에 산다고 하면은 그곳은 고양시의 소돔이 아니냐 이런 말을 들을 정도였으니까요. 네. 하지만 지금은 또 광장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을 했고요. 다양한 환경 미화 사업과 문화 공간을 만듦으로써 그런 탈바꿈하려는 노력을 통해서 꼬도물이란 이름에 걸맞게 그런 멋진 모습으로 변화가 됐습니다. 네. 새롭게 이미지 메이킹이 되어가고 있군요. 그렇죠. 네. 이 깨진 유리창 효과라 그래서 조금 환경 미화에 힘쓰니까 또 그런 범죄나 그런 안 좋은 이미지들이 많이 씻겨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네. 또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면 유흥의 거리가 되기 쉽죠. 그렇죠. 네, 근데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노력해 주시고 도움을 주셔서 이제 건전하게 즐길 수 있는 문화의 거리로 거듭났다는 것, 그 자체가 정말 다행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꼬두물답게 문화와 예술이 꽃피는 일만 남았네요, 이제. 네, 맞습니다. 특히나 또 제게는 의미 있는 곳이라서 더욱 그 바람이 큰데요. 그래요? 네. 네, 연우 씨와 화정은 어떤 이야기를 갖고 있나요? 네. 저한테 화정은 제2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서울 태생이긴 하지만 초등학교 4학년 때 이곳으로 이사를 와서 지금까지 인생의 3분의 1을 이곳에서 보냈으니까 그만큼 애정이 깊어요. 인생의 3분의 2. 제 나이가, 네. 네, 어쨌든 10대, 20대의 추억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죠. 네, 고양시의 원주민 여러분들이 원당의 리스 쇼핑을 그 고향 최대의 번화가로 회상하듯이 초기 이주민인 저한테 화정 문화거리는 일산 라페스타가 생겨나기 전까지는 지역에서 가장 많은 젊은이들이 모이는 그런 멋진 장소였습니다. 네, 핫한 곳 맞네요, 정말. 그렇게 기억될 정도면. 네. 오늘 뭐 녹음 끝나고 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저 빼고 회식하시나요? 아이, 회식이 아니라 저 집에 가려면 항상 그쪽 거쳐야 돼요. 네. 저희가 이렇게 집도 모를 만큼 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경아 씨가 원래 녹음실이 있었던 원당에 자주 오셨는데 네. 화정 한번 끝나고 밥 한번 먹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화정 한 번도 안 오셨죠? 네. 아니 사실 고양시를 지나가면서 어디 들어가도 그 동네가 화정인지 무슨 동네인지 잘 몰라요. 아, 네. 고양이구나라고만 알지. 항상 거쳐만 가셨잖아요. 일산 가실 때, 원당 가실 때 이렇게. 맞아요. 거쳐가는 곳이라는 이미지가 강한데 한 번쯤 여러분 발걸음을 멈춰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나가다가. 멈춰 보겠습니다. 네. 네, 또 우리 화정이 연우 씨 삶의 절반 이상을 지내온 곳이라고 하니까 네. 고향이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여기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 나왔으니까요. 네. 고양이. 아, 재밌다. 순간 좀 웃겼어, 살짝. 웃겨. 고향이다. 그렇죠. 네. 고향은 저의 제2의 고향입니다. 네, 고양이입니다. 네. 네, 흔히 시내라고 하는 곳이 연우 씨의 추억 속에 화정 문화거리가 되었다는 그런 얘기였는데, 저도 연우 씨 얘기 들으니까 제 고향 어린 시절이 생각이 나네요. 네. 그때 그랬지, 거기가 핫했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제게 어릴 때는 모든 곳이 핫한 곳이었어요. 아, 그래요? 할 수 있는 곳이니까. 네. 네. 시골이다 보니 막 시내가 조성되어 있기보다 그냥 사람 모이는 곳이 네. 핫한 곳이고 늘 할머니 할아버지가 모여 있는 정자가 핫플레이스고 사람 모인 곳에서, 네. 음식 냄새 나는 곳이 핫한 곳이고 다 뛰어놀 수 있는 곳이 핫한 곳인 거죠. 네, 번화가와 중심가를 시내라고 말씀하시니까 조금 제가 당황스러워요. 네. 저희는 경아 씨 번화가라고 할 게 따로 없었거든요. 네. 지금 모셔보고 있는데 일전에 경아 씨가 밝힌 바가 있지만 제가 경아 씨보다 오빠예요. 근데 이렇게 말할 때마다 항상 경아 씨가 나보다 한참 누나 같다는 생각이 들어. 네, 시골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지내다 보니까 그런 얘기 종종 듣습니다. 아니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봉화 그래요. 저야말로 한 번도 가본 적은 없어요. 근데 그렇게 시골입니까? 굉장히 시골입니다. 제가 논밭을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마을회관이라든지. 시보다 더 작은 단위가 군 단위잖아요. 네. 네. 군에서도 그나마 중심지는 읍이라고 하는데 저는 면에 살았죠. 면. 봉화군, 제산면, 무슨 리.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더 안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네, 굉장히 산 좋고 물 좋은 곳이었습니다. 공기도 좋고, 네, 밤하늘에 별도 많고. 맥도날드 있어요? 맥도날드 없죠. 맥도날드 없어요? 네, 지방에 다들 물어보세요. 맥도날드 있는지 없는지. 사실은요, 우리나라 지방을 찾아가 보면 롯데리아가 있는 곳은 많아도 맥도날드 있는 곳은 잘 없어요. 롯데리아는 버스터미널도 있으니까. 이상하게 신기하게 네. 맥도날드랑 KFC는 와서 금방 망해서 없어져 버려요. 네. 근데 롯데리아는 승승장구합니다. 그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가장 한국인의 입맛에 최적화돼서 그런가? 그래요? 롯데리아는 몇 개씩 있어도 맥도날드 하나가 자리 잡기는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그렇군요. 경아 씨 초등학교 때 인터넷 했었죠? 그럼요. 네. 무슨 전기도 안 들어온 데인 줄 알아. 인터넷으로 막 인강 듣고 했죠? 그럼요. 그쵸. 예. 순간 80년대가 떠올랐어요. 무슨 소리야. 네. 어쨌든 화정에 저는 맥도날드가 처음 생겼을 때 기억납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였던 거로 기억이 나는데요. 진짜 사람들 많이 모였어요. 핫했어요. 일단 아이스크림이 싸니까 그거 먹으려고 온 사람도 많았고, 해피밀 세트, 장난감 받으려고 모였던 어린이들, 저도 어린이였으니까 굉장히 많았던 거로 기억이 나요. 근데 봉화, 맥도날드가 그렇게 빨리 생겼다가 없어졌다는 것은 또 그만큼 그거는 아예 맥도날드가 생겨나지도 않았었어요. 생겨나지는 않았었어요? 네. 그만큼 수요가 없기 때문이기도 하죠. 연령층도 어르신들이 훨씬 더 많고. 그렇죠.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옛날 생각도 나고 네. 또 추억이 새록새록 떠오르는데. 곧 있으면 또 추석인데 한번 내려가시겠어요? 네, 그렇죠. 가서 푹 쉬다가 와요. 열흘이잖아요. 마시고. 네. 네. 너무 좋습니다. 저는 이번 추석 때야말로 한번 여행 갈까 생각 중이에요. 진짜. 그때야말로 사람들이 너무 붐비지 않을까요? 고향이 아니라 조금 해외? 해외로 저도 올 초부터 이 기간에 놀러 가려고 비행기표 알아봤는데 표가 없던데. 그래요? 네, 아이. 티켓도 없고 아이. 국내로 가자니 사람들 여기 가도 많을 것 같고 저기 그래요? 가도 많을 것 같고 그래서 아, 서울이 가장 조용하지 안 돼.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 돼. 나 요즘에 맨날 우리 지역에서만 다녀가지고 한 번쯤은 좀 탈 지역을 하고 싶기도 해요. 타이 지역도 다음에 다른 분들이 안 가실 때 비성수기 때 가면 가장 좋긴 하죠. 진짜 이번 올해는 정말 너무 할 정도로 여행을 못 가본 것 같아요. 우리 연우 씨의 힐링 여행과 휴가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오늘 제가 살아왔던 이 화정을 소개해드려서 너무 기쁘고 재미있고 또 보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연우 씨의 추억이 녹아있고 또 남다른 애정이 담겨있는 곳인 만큼 이 화정 문화거리에 대한 바램과 생각이 남다를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진짜 저는 일단은 화정이 굉장히 예쁘게 변해서 너무 기분이 좋고요. 앞서 제가 소개했던 일단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탈선 청소년은 아니었어요. 아니었고. 아니었을 것 같아요. 네, 아니었고요. 일단 화정에는 랜드마크가 있어요. 세이브존이라는 곳이 있는데. 세이브존 아직도 있나요? 그럼요. 세이브존 아직도 있죠. 랜드마크였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그래도 최근까지 랜드마크로서 기능을 해왔었어요. 근데 좀 점차, 지금도 조금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긴 하지만은, 화정에 또 CGV 영화관이 생기면서 조금 랜드마크가 바뀐 것 같습니다. 랜드마크, 세이브존. 네. 오랜만에 듣는 세이브존이에요. 네. 그리고 제가 다음에 조금 있다가 소개해드릴 어린이 박물관도 그 랜드마크의 하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 어린이 박물관 2부에 이어집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또 제가 청소년기 중고등학교 시절을 여기서 보내서 그런지 조금 추억도 많죠. 데이트했던 곳이기도 하고 데이트. 친구들하고 처음 노래방에 갔을 때 그런 추억도 있고요. 여기서는 좋은 추억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 얘기를 듣고 계신 많은 고향 시민분들도요, 이 화정 문화거리를 추억하고 회상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때 그랬지,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또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지 기대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꽃우물 화정 동네 사람이 모이는 화정 문화거리가 문화의 거리인 만큼 고향의 문화와 유행을 이끌어내고 더욱더 사람들이 모이고 싶은 거리가 될 수 있길 응원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람들이 모이고 싶은 거리가 되려면은 사람 중심의 화정을 만들도록 노력을 해야겠죠. 개발이 아니라. 네, 맞습니다. 화정 문화의 거리가 더욱 활성화되는 모습을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고요. 잠시 스팟 듣고 와서 고향 어린이 박물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 아빠 오늘 어디 갈 거야? 우리 오늘 어디 갈 거야? 여러분은 지금 본격 고양시 명소 맛집 소개 방송 오늘 어디 갈 거야를 듣고 계십니다.
네, 스팟 듣고 왔습니다. 어디 갈 고향 6회 꽃두불 동네 화정 이야기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부터는요 화정의 중심 화정 문화의 거리에서 걸어서 10분 고향 어린이 박물관 얘기를 나눠볼까 해요. 10분인지 어떻게 알았어요? 네이버지도 검색했습니다. 와본 적도 없으면서 대단해. 자, 근데 갑자기 제가 말을 끊어서 죄송한데요. 항상 이렇게 제가 스팟을 들을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은, 남성분하고 여성분 누구예요? 아, 남성분하고 여성분? 네. 제가 추측했을 때 남성분은, 네. 제 또래일 것 같아요. 네. 근데 목소리가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기름을 좀 넣은 것 같은 느낌이고요. 여성분은, 씨도 약간 그런 느낌 아니에요? 두 분 다 제가 모르는 분입니다. 그래요? 일반 시민분입니다.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기억력이 상실됐어요. 지우개가 있어서. 살고 계신 주민분이십니다. 진짜요? 네. 그럼 돌아다니면서 그냥 인서트 취재한 거죠. 네. 그냥 주변에 있는 지인분한테 해달라고 하면 되잖아요. 사실 지인분들이 오히려 이런 거 잘 안 해줘요. 그래요? 네. 아무튼 경아 씨, 와우. 이것이 바로 리포터의 재주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참고로 경아 씨는 지상파 출신이에요. 능력 있는 지상파 출신. 그리고 여성분 궁금해요. 나 고등학생, 중고등학생일 것 같은데. 네, 여성분은 교복 입은 시민이었어요. 맞죠? 네, 맞습니다. 확실히 어린 목소리가 티가 나죠. 네. 근데 다른 것, 어떻게 했더라? 아빠 오늘 어디 갈 거야? 이랬나? 네. 난 경아 씨, 조카이거나 사촌 동생일 줄 알았어요. 네. 지역 주민, 서울 지역 주민입니다. 굉장하네. 서울 시민들, 존경합니다. 멋집니다. 박수. 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이렇게 막 녹음하겠다고 이렇게 가서 들이밀면은 해주시나 봐요? 안 해주는 사람 있고, 잘해주는 사람은 또 잘해주시는데, 사실, 모르는 사람이 대뜸 와서, 죄송한데 녹음 좀 할게요 라고 하면, 거부감이 드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사실 쉽지 않아요. 또 경아 씨처럼 좀 귀여운 외모의 여성분이 또 다가가니까 또 해주신 것 같아요. 언니 같고 동생 같아서. 또 이렇게 빈말을 하시는데. 네, 맞습니다. 안 예. 쳐다보시고 그런 말을 하시면. 네, 대본 보고 있어서요. 그러니까. 영혼이 일은 있어요. 네. 영혼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죠. 되게 얄밉다. 네. 네, 남녀노소 모이는 공간, 화정 문화의 거리에서 건전한 놀이와 문화생활을 즐겼다면 가족 단위로 또는 우리 친구들이 더욱더 의미 있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코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함께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공간, 안전상식도 배우고 건전한 놀이 체험도 하고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고향 어린이 박물관은요, 영유아를 포함한 어린이들에게 부모와 함께 체험하며 느낄 수 있는 창의적인 놀이체험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시설입니다. 이렇게 자연 생태계, 그리고 도시 환경, 인문사회, 문화예술의 다채로운 전시로 어린이 스스로 능동적이고 자율적으로 탐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네요. 네, 좋은 기회 제공하고 있고요. 네, 저는 사실 요즘 이렇게 체험할 수 있는 게 쉽지 않잖아요. 시간 내서 가야 되고 또 기회를 찾아야 하니까. 아니면 우리가 성인이다 보니까 이게 잘 모르는 걸 수도 있어요. 그렇죠. 또 부모님들은 또 아이들을 위해서 많이 알아보셔서 아실 수도 있는데. 그렇죠. 연령대에 따라서 또 관심사가 달라지는 거니까. 또 이곳은요, 이 박물관 조형물부터 곳곳에서 어린이들을 배려할 수 있다는 걸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네, 아이들은 온몸의 감각으로 또 느끼고 경험할수록 더욱 창의력이 발달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곳 고향 어린이 박물관을 방문하시면 아이들이 성장하고 발달하는데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청취자 여러분께 고백하자면은 저는 이곳을 들어가 보진 않았습니다. 네. 네, 밖에서 쉽지 않죠. 어린이 네. 박물관인데. 예, 밖에서 사진을 찍었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어린이 박물관 1층에 있는 카페를 조금 자주 가는 편이긴 합니다. 그래도 카페까지 간 게 어디예요? 네. 이게 존재한다는 거는 알고 계시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럼 누군가에게 어떤 부모님에게 추천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렇죠. 음. 네. 연우 씨 얼른 결혼하셔서 아이 손 잡고 가셔야죠. 아직은 결혼 계획이 없습니다. 일단 여자친구가 있어야 결혼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생긴다고 해도 당분간은 없는. 네. 이게 막 빨리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한 2, 3년? 그쵸. 어쨌든 너무 그래도 40전엔 하겠죠. 네, 우리 이렇게. 모두 40전에는 시집장가 갈 수 있는 걸로. 네, 큰애가 대학생 됐을 때 아빠 나이가 한 70, 80 이러면은 좀 그렇지 않겠어요? 네. 그치. 어쨌든 네, 맞습니다. 어린이 박물관의 큰 테마와 주제도 이렇게 어린이의 꿈과 미래를 만나는 여행, 전시 컨셉은 꼭 4가지로 볼 수가 있고요. 웃기니까 말을 못하겠어. 네, 안전을 약속해, 함께 사는 세상, 안녕 지구, 건축 놀이터 이렇게 4가지 테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밖에 5가지 컨셉이 더 있는데 어마무시하네요. 네. 정말 다양한 컨셉으로 이루어져 있어가지고 집중도가 낮고 또 금방 실증을 내는 애들한테는 안성맞춤이지 않을까. 네. 이제 대표적인 것들을 하나씩 간단히 우리 함께 설명드려볼까요? 네, 먼저 고향 어린이 박물관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영역입니다. 안전을 약속해. 여기는 일상에서 우리가 흔히 일어나는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뭔가 교육을 하는 곳인데요. 어린이들의 안전교육을 통해서 올바른 안전문화를 이해하고 안전한 생활습관을 기를 수가 있습니다. 네, 함께 사는 세상, 뭘까요? 함께 사는 세상, 우리 더불어 사는 세상이요? 네, 더불어 인권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볼 수가 있고요. 어린이 스스로 자신의 인권과 가치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나와 다른 사람들에 대한 편견과 배려를 배울 수 있는 공간입니다. 배려를 배울 수 있는 공간. 배려를 배울 수 있다는 게 참 좋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요즘에 청소년 관련해서 큰 문제가 있었잖아요. 여중생 폭행 사건. 그런 걸 보면은 참 우리와 다른 사람, 나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어렸을 때부터 길러야 하지 않을까. 또 그리고 그거를 교육하는 우리 부모님들의 마인드도 훌륭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맞아요. 단순히 아이들만 탓할 것이 아니라 네. 사회가 개인주의가 팽배해지고 또 자기중심적으로 변해가는 게 사실 우리 어른들로부터 형성되고 비롯된 거잖아요. 네,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죠. 그렇죠. 우리부터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문화를 바꿔가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요. 네, 이어서 안녕 지구는요. 지구과학을 통해 지구의 신비함과 아름다움을 느껴볼 수 있는 공간입니다. 지구 환경에 대한 소중함을 배울 수 있고요. 지구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공간이죠. 네. 네, 또 건축 놀이터는요. 사람들이 살아온 모습과 함께 발전되어 온 건축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공간인데요. 세계 건축물을 통해 다양한 문화를 엿볼 수 있고 건축 체험을 통해 공간과 도시에 대한 사고력과 이해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재밌겠다. 이 박물관이라는 단어가 주는 딱딱함을 벗어나서 아이들이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더욱 즐겁고 재밌는 경험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가정에서 학교에서 배운 것들을 직접 실천하고 학습해 볼 수가 있어서 교육적 활용도도 굉장히 높은 공간이라고 생각이 돼요. 네, 맞습니다. 이 배운 것들을 몸소 경험해 본다는 게 정말 크죠. 몸으로 하면 더 쉽게 익힐 수 있잖아요. 더 오랫동안,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또 전시를 체험하고 경험해보는 과정에서도 대중시설을 이용하는 에티켓이나 우리 박물관에서 지켜야 될 에티켓 이런 것들도 배울 수 있고 안전 질서를 체득할 수 있어서 더욱 좋은 기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어린이 박물관 이렇게 체험 시설을 가면요. 막 애들이 막 너나 할 거 없이 내가 먼저 하겠다고 막 차례 안 지키고 그런 경우 많잖아요. 네, 그럴 때마다 조금 부모님들이 잘 이렇게 케어를 해서 질서 있는 모습을 형성해 주시면 더 아름다워 보일 것 같습니다. 마음에 안 들면 울고 떼쓰고 그죠? 맞아요. 네. 네, 좋은 훈육의 현장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네, 가장 중요한 건 양보. 그렇죠. 또 박물관에선 전시뿐만 아니라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어서 필요에 따라 방문해서 체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 전시 주제와 관련된 체험교육, 아이들 방학이나 문화가 있는 날 시기와 계절에 맞춘 특별교육도 준비되어 있다고 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네.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스승은 누구죠? 부모죠. 네, 부모죠. 네.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케어하는 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부모 교육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다고 해요. 저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네, 그럼요. 부모님이 어떤 교육을 하시느냐에 따라서 아이가
네, 성장하는데. 올바르게 클 수가 있죠. 네. 그래서 부모님과 함께 아이가 이런 체험을 하면 같이 무언가를 한다는 것만으로도 좋은 추억이고 맞아요.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경아 씨도 막 많이 가보셨을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어머니 아버지 손잡고 뭐 테마파크도 있고 뭐 어린이 박물관 같은 데도 그렇죠. 있고 동물원, 박물관, 뭐 전시관 많이 가셨을 것 같은데. 그럼요. 저희는 주말마다 여행 가고 놀러 가는 게 좀 자주 있었어가지고 네. 박물관도 자주 갈 뿐더러 특히나 제가 자란 곳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골이잖아요. 평소에는 할머니, 할아버지들로부터 예의를 생활 속에서 배울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네. 네, 어른들 보면 인사도 해야 되고, 뭐, 손님이 오시면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일상에서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좋은 기억들이 많아요. 경아 씨 평소에 이렇게 막 얘기하고 보면은 예의 바른 환경에서 자란 사람 같다라는 게 느껴지긴 해요. 감사합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그래요. 놀러 가는 걸 굉장히 좋아해서 되게 개구장이었을 떼스 것 같아요. 많이 뗐었는데 뭐 주말마다 막 그 아버지 어머니 막 쫄라가지고 서울대공원 정말 많이 갔었죠. 집에서 또 가까운 데였으니까 롯데월드, 서울대공원. 지금의 에버랜드의 원래 이름 뭔지 아세요? 옛날 이름? 옛날 이름? 용인 에버랜드의 옛날 이름? 뭐였을까? 용인 자연농원이었어요. 용인 자연농원. 거기도 자주 갔었고요. 근데 좀 기억에 남는 거, 어린이 박물관 하니까 제가 기억에 남는 게 있는데, 저희 어머니, 동생과 함께 강남에 있는 계몽문화센터에 놀러 갔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그 당시에 목동에 살고 있었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로 알고 있는데, 목동에 그 당시에는 지하철이 없었습니다. 네. 강남에 가려면은 물레역에서 지하철 2호선에 갈아타서 쭉 갔어야 되는데, 부모님 손잡고 참 그 붐비는 지하철 타는 게 쉽지가 않아요. 네, 어머님이 굉장히 고생하셨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 먼 길이잖아요. 그 당시로 치면 조금 험난한 길인데 애 둘을 손을 잡고 갔다니. 맞아요. 어머님 정말 애쓰셨네요. 네. 저도 참 그때는 참 재밌었다. 이런 체험하니까 너무 즐겁다. 뭐 이런 기억이 있어요. 막 제가 얼마 전에 그 초등학교 때 썼던 일기장을 펼쳐봤는데 그런 내용밖에 없더라고요. 뭐 참 재밌었다. 좋은 경험이었다. 기억에 남을 것 같다. 근데 지금 제가 성인이 돼서 생각을 해보니까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당시에 고생하셨을 어머니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니까 참 힘드셨겠구나. 힘들죠. 또 어머님 혼자서. 네, 아들 2명의 교육을 위해서 참 고생을 많이 하신 분인데요. 감사합니다. 부모님께 느껴집니다. 감사해야 돼요. 우리 모두 부모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네, 게다가 애 한 명만 데리고 나가도 챙겨야 될 준비물품이 굉장히 많거든요. 맞아요. 또 먹는 것도 신경 써야 되지. 얼마나 힘드셨을까. 징징대지, 막 울지, 뭐 사달라고 하지. 네, 이 시간 우리 어디 갈 거야 듣고 계시는 분들 부모님께 감사함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아이고. 연우 씨 얘기 들으니까 저도 어린 시절 생각나고 엄마 아빠 손잡고 놀러 갔던 그런 기억들이 떠오르는데요. 네, 네, 어릴 때는 또 혼자 어디 다니지 못하잖아요. 꼭 부모님 있어야 되고. 맞아요. 그러니까 부모님과 함께 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소중한 것 같고 이렇게 커보니까 함께 할 시간이 사실 드물어요. 시간을 내서 가야 하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더 소중한 그런 추억이 더 소중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요즘 맞벌이 시대잖아요. 네네. 부모와 아이가 함께 할 시간이 우리 때보다 더더욱 부족한 것 같은데 맞아요. 이렇게 가까운 곳에서 아이와 추억을 만들 기회가 있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동네에서 이렇게 좋은 교육시설, 좋은 문화시설을 많이 만들어야지 우리가 조금 지역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시간을 조금 투자하셔서 아이와 함께 특별한 추억을 쌓고 아이에게 일상에서 경험하기 힘든 체험과 경험을 선물하면 어떨까 싶어요.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어른들한테도 도움이 되는 그런 곳이니까 고향 어린이 박물관 홈페이지 참고하셔서 꼭 한번 방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좋은 경험이 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매일 오전 10시부터요, 저녁 6시까지 운영되고, 월요일은 휴무입니다. 이 입장료 5,000원이면 다양한 체험을 해보실 수 있으니까요, 꼭 방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디 갈 고향 MC들이 강추하겠습니다. 네, 추천. 네, 또 궁금하신 것이 있으면 어디 갈 고향 페이스북 페이지, 제발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서 질문 주세요. 언제든지 네. 기다리겠습니다. 페이스북 페이지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 갈 고향은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 7시에 방송됩니다. 팟캐스트와 페이스북 페이지 어디 갈 고향을 통해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페이스북 페이지 어디 갈 고향을 팔로우하시고 댓글이나 메시지로 글 남겨주시면 되고요. 무한한 댓글과 관심과 좋아요는 MC들을 힘나게 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 많이 참여해 주세요. 어디 갈 고향 6회 꼬드물 동네 화정 이야기. 오늘 준비한 소식은 아쉽게도 끝이 났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알찬 정보와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간도 열심히 달려왔을 당신을 응원합니다. 주말 계획을 세우면서 하루의 피로를 날려보는 건 어떨까요? 이번 주말 어디 갈 거야? 고양시를 애정하는 마음을 담아 소개하는 방송. 고양시가 이런 마음을 알아줬으면 하는 방송. 방송 욕망 넘치는 MC들이 사심을 채우는 방송. 어디 갈 고향이었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